네, 두 번째 키워드 피의자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 전 대통령 적시입니다. 네, 저희 아까 일면 소개에 나왔었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더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 국정기획실장이었었죠. 윤건영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탈탈 틀었는데도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좀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소통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실무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메시지를 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뭐 보고는 드렸지만 따로 특별히 말씀을 주시진 않았는데 내가 미뤄 짐작컨대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건 윤건영 의원의 생각인 거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끔은 침묵 자체가 곧 메시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계셨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침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뭐 윤건영 의원처럼 안타깝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좀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불쾌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정말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만큼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 네 글자가 춘풍추상이었습니다. 예, 남에게는 관대한 봄바람 같고 내게는 가을 서리처럼 매섭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슨 마치 피의자로 적시되고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이렇게 나를 모욕 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기분 좋겠습니까? 당연히 불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 좀 전에도 저희 윤건영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올가매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었다. 이제까지 뭐 처음에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권 이사장 취임 문제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대가로 전 사위인 서모 씨에게 자리를 태국에 있는 전무 자리를 줬다든지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분이 정상적으로 일해서 받은 월급을 뇌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뇌물의 최종 수수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들이 상식적인가라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법적 다툼을 치열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이 직무 범위가 상당했다면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같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도 문제 삼아야 되는데 검찰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의 잣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이 불공정한 잣대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답정너로 표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게 어디에서 적시한 것이냐. 딸 다혜 씨의 집, 사무실 등등을 압수수색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문다혜 집, 사무실, 별장을 검찰이 전방위로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모습은 사실 이거죠. 영상으로 좀 보고 오시죠.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아빠, 긴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제가 아들 손잡고 강화문 광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19대 대선 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광화문에서 이 영상 편지가 끝나고 손자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활아가서 올라가서 끌어 안아주는 다혜 씨의 모습을 같이 봤는데 다혜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콩소리가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 한 드라마의 대사예요. 근데 뭐 드라마를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요 내용만 딱 봐도 김수민 의원님. 다혜 씨가 나 억울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고 했을 때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처지가 네. 간접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 굉장히 우회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게 의도된 메시지였다라면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이었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정치적인 성격이 그렇게 안 드러나는 그런 단어 선택들을 하면서 이제 이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일단 피의자로서 반박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네. 최근에도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이제 친문계 의원들이 대신 나서가지고 많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뭐 대통령의 딸 이런 뭐 어떤 공적인 책무를 떠나서 일반 시민으로서도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현재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바로 이게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걸 좀 판별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시선 때문에라도 이제 당사자가 어떤 이 수사가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반론을 해서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필요가 있겠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는 부담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껴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딸이 먼저 어쨌든 언급을 한 셈이 됐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풍경은 아니에요. 오히려 딸을 좀 아버지가 보호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먼저 나서서 직접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문다혜 씨가 직접 입장을 뭐 우회적인 표현이더라도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돌을 던져요? 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문다혜 씨가 그동안 SNS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뭐 어제부터 시작한 건 아니죠. 지난 5월에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5월에도 뭐라고 글을 올렸었느냐.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라는 미셸 오바마의 글을 올리면서 참어린 자 3개를 인이라고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글도 올렸죠. 제 가족, 지인 등을 털다가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으로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했네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 돌려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의원님 사실 이때 올린 글은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는 건데 이때 올린 글과 어제 주말 동안 이 올린 이
왜 내가 돌을 맞은 건가, 이 돌은 누가 던졌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굉장히 약간 결이 좀 다르거든요. 왜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윤건영 의원이 등장한 것처럼 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네. 문다혜 씨가 이제 나서는 것을 아마 공개적으로 자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문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네. 그 압수수색도 법원에서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의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디자인비를 책 디자인비를 2억 원 받았다 하는 그러한 네.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문다혜 씨 혼자서 나서기가 힘드니 민주당 차원에서 아마 조직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하지만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네. 검찰의 수사 과정 전체를 가지고 이것을 마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법리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고 최종 판결은 나중에 법원에서 내려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많은 판례를 본 것처럼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엄격하고 그 부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뇌물죄에 관련돼서 인정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 상황도 보면은 장학금 부분도 뇌물죄를 기소했지만 뇌물은 아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조사 과정 지켜보면 될 일이지 먼저 나서서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이것을 마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좀 더 엄격하게 냉정하게 지켜보고 정말 이번 어제 여야 대표회담 한 것처럼 민생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검찰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혐의가 맞는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 준 거 아니겠느냐, 이거를 무리한 수사라고만 얘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문다혜 씨는 억울하다라는 글을 우회적이든 뭐 직접적이든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문 정권 초기에 야당 대표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 통신 조회하고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가족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 후한무치하기 그지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홍준표 시장은 니네도 나한테 그랬잖아.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은 요즘에 그 시정 업무가 좀 한가하신가 봐요. 뭐 여기저기에 다 참변을 하시는데 네.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홍준표 시장님이 저런 말씀 하실 거면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에서도 한 말씀 좀 세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였습니까? 검찰의 수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장하실 거면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하셨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현재 윤 대통령 관련한 수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걸 본인과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고 사례 문다혜 씨 사례만 갖고 얘기를 할 거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쫙 다 지금 조사를 했죠. 상당히 지금 수사가 많이 좀 쭉쭉쭉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수사의 관건은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문일가 경제 공동체 이상직 임명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딸 다혜 씨 내외한테 생활비를 대줬었는데 이 전 사위가 이 이상직 이 중진공 이사장을 통해서 타이스타젯에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니까 생활비를 안 주게 됐고 그 돈만큼을 사실 원래는 생활비를 줬어야 되는데 주지 않은 생활비만큼을 충분히 뇌물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안 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간 제3자 뇌물인 건가 그랬는데 그냥 뇌물죄로 바로 적용이 됐거든요. 출가한 딸이랑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제3자 뇌물, 그냥 뇌물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기 전에 이제 전제된 사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시작된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4번에 걸쳐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주로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전 의원의 횡령 배임에 주로 수사를 했어요. 네.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좌 추적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보니까 문대여 씨하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하고 돈 거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김정수 여사가 뭐 뭉칫돈을 갖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해가지고 제3자 통해서 직접 주지 않고 그런 네. 돈이 오갔고 또 출판사에서 2억 2천 뭐 얼마를 또 지급하는 그런 수상한 자금의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냥 수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직 의원이 2018년 3월에 이스타항공 타이 이스타항공에 문다혜 씨의 남편 대통령의 사위를 전무로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항공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전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800만 원씩 주고 뭐 비행기를 할지 거주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2억 2,3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근무를 했으니까 돈을 준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태동하냐면 그 전에 아마 문다혜 씨 가족이 경제 능력이 없었는가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생계비를 지원했어요. 그럼 생계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같이 경제적으로 같이 공동체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검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같이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줄 생계비를 사실은 이스타항공에서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임명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서로 독립된 가구고 독립된 생계를 했다고 한다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지금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네. 뇌물죄와 공범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경제적 공동체, 독립적 생계가 아니고 같이 생계를 한 가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뭐 이스타항공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돈 뭉칫돈이 왔다 갔다 한 내용도 네. 사실은 이건 뇌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뇌물죄와 제3자 뇌물은 조금 다르다. 뇌물죄는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이 같다고 치면은 그건 뇌물죄인 거고 그게 아니라 제3자가 나 대신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3자인 건데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월 주는 생활비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득을 금전적으로 얻었고 그래서 제3자가 아니라 그냥 바로 뇌물죄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만에 하나 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경제적 공동체 여부를 입증하는 게 그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혐의를 바꿔서 공소장을 바꿔서 제3자 뇌물죄를 또 다시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